지금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고물가, 금과 은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고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 우리나라 경제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금값과 은값, 관세, 경제 상황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땅이 넓다든가 인구가 많다든가 네. 그리고 뭐 자원이 많다든가 그러면은 혹시 눈치를 안 봐도 되지 네.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섬나라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진출을 못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직 인적 자원인데 이런 나라일수록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도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나마 살 수 있어요.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31일인가 30일 날 그 금리 발표가 있을 거예요. 미 연준에서 금리가 몇 프로 인상되든지 네. 인하가 되든지 동결이 되든지 네.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라버리겠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트럼프는 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자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살게끔 하겠다 해서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관세 정책을 잘 이루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할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돈을 풀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미국 금리가 한 4.5%, 기준금리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한 0.5%, 그것도 올려갖고 0.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4.5% 금리라는 게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을 보면 그렇게 높은 걸까요? 라고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은 소위 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4.5%.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자기가 관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돈을 써야죠. 뭐 자국에 있는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자국에 있는 실업자를 구해낸다든지 네. 그래서 관세를 왜 때리냐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야 한국 니네 자동차 회사 니네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한테 수출하면 우리 관세 이만큼 매길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장을 져. 그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야 니네 우리한테 수출하면 나 관세 엄청나게 매길 거니까 결국 공장을 우리나라한테 줘. 멕시코나 캐나다에 짓지 말고 우리나라 미국 본국에 지란 말이야 라고 해서 아마 그 압박이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영향이 있어서 뭐 현대나 삼성, 기아, SK 이런 쪽도 협상을 해서 아마 미국 본토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를 낮춘다는 개념은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6조 달러 정도 돼요. 거기에 연간 이자만 해도 국방비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어차피 이 부채라는 게 자국 내의 부채예요. 부채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자에 대한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돈을 덜 갚겠다는 거죠. 적게 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과연 그게 뜻대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번에 그거 알아요? 트럼프가 미 연준의 안전모 네네네. 안전모 쓰고 갔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공사를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요. 네네네. 돈이 엄청 많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서 그거죠. 야, 니네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너는 금리도 안 내리면서 네. 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좋게 지어?
하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죠. 사실 그 트럼프 정부에서 연준에 대해서 너네 뭐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라든지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 동결하라 뭐 그런 얘기, 또 너 자르겠다 해임하겠다 이런 말 못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독립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트럼프가 이게 액션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이게 싹 빗나간 총알. 예. 그것도 시각적인 게 너무 뛰어나요. 그때 그 성조기가 쫙 이렇게 있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나는 안전하다 뭐 이런 그 각도면 이게 저는 그걸 연출할래도 연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옛날에 그 존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네. 미국 서부에 어떤 그 영웅 같은,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상징적인 슈퍼맨. 슈퍼맨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잘 구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그 금리가 한 1년에 한 8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발표가. 발표를? 예, 그리고 한 6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말일 정도의 금리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엔 한 9월 한 20일경쯤일 거야 아마 또 발표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월이 트럼프의 어떤 그 억누름에 대해서 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한 9월 달쯤에는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뉘앙스만 풍길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이건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사실 그 파월은 그래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돈을 푼다는 거고, 네. 돈을 푼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고물가인 물가를 어떻게 잡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고 관세 정책이 또 물가를 올리는 요인도 그렇죠.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를 해? 그러면 이 고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당장 금리 인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압박감은 엄청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트럼프의 압박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니까 아마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한 9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역할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안 하지만 앞으로는 때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것과 효과가 좀 비슷해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일단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펌핑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은행에서 네. 싼 이자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을 찾으면은 대출을 받는 게 낫죠. 그렇죠. 그게 주로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과 주식과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트럼프의 목적은 그거죠. 부채의 이자를 덜 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네. 내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그 수출하는 나라들의 공장을 우리나라에 설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실업자들도 구제할 수가 있고, 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트럼프 집권당이 공화당이잖아요. 원래 돈을 찍어내는 게 한도가 있어요. 그냥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돈을 찍어낼 때마다 의회에 한도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의회에서 한도를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회다. 이럴 때 돈을 뽑아서 써야 돼. 바이든은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 너무 많이 돈을 찍어냈어. 네. 나 봐. 나는 돈을 찍어내도 경기를 부양하고 우리 자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난 이렇게 정치를 할 거야. 네. 경제 정책을 이렇게 펼 거야 라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값과 은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미 정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코인 시장, 금, 은 시장, 원자재 이쪽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 금값의 인상, 은값의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팬데믹 때 같은 경우에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에 찍어낼 돈을 1년 안에 찍었기 때문에 금값, 은값이 3년치가 올랐다고 보면 아주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게 된다면 금값과 은값은 올라갈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물가예요. 금값과 은값, 안전자산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거기에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는 금과 은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나라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걸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고요. 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돈 푸는 주체가 은행들일 테니까 은행이 제일 좋아할까요? 은행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가, 큰 회사들은 단위가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도 있겠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다 쓰겠죠. 네네네. 그리고 뭐 정치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소수라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특정 집단, 은행, 아까 얘기한 큰 사업체를 가진 쪽, 이런 소수의 집단에서 먼저 그 돈이 간다는 거죠. 이 돈이 사실 우리 서민에게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서민한테 올 시간 동안에 금리 인상으로 바뀔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물가는 오르잖아요. 네. 돈을 풀었으니까. 네. 근데 이 돈을 푸는 게 나한테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벌써 물가는 내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설렁탕 한 그릇을 먹었을 때는 8,000원 주고 먹었는데 돈을 풀었음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00원에 내가 먹어야 돼요. 저희는 뭐 더 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서민들, 피라미드처럼 이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푼 효과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돈이 좀 어떻게 풀려서 나도 좀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물가에 서민들은 잡히는 거고 또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은행에서 받았던 이자에 대한 것을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용어로 켄 틸런,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돈을 풀었을 때 이 돈이 서민에게 오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자들, 부자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사실 돈을 푸는 것은 경기 부양을 해서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오히려 이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을 풀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이 밑에 있는 서민들까지 그 돈이 좋은 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물가가 오름으로써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면 식료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서 돈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담보도 안 되죠. 신용도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식료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 서민들은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물, 쌀, 반찬거리, 이런 모든 거 하루를 버티기 위해 쓸 수 있는 이 생활용품들이 오르게 되면 그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나가냐면 이거는 색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 미국이 지금 호황이에요.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맞아요. 보통 보면은 뭐 주식시장이 막 계속 뭐 주식이 오르고 올라서 보면 미국 잘 사네. 미국 경기 좋네.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라는 개념이 보는 지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소비자 지표라든지 흑자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